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10년 뒤에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대답보다 먼저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셨나요? 물가는 올랐고 집값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뉴스를 켤 때마다 전세 사기, 깡통주택, 보증금 미회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나는 설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밤에 불을 끄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나도 위험한 건 아닐까? 놀라운 건 이 불안이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 30대는 말합니다. 평생 월세 살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40, 5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노후가 더 불안해질까요? 그리고 60대는 조용히 묻습니다. 연금만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 공식이 통했습니다. 직장 하나, 집 한 채, 연금, 안정된 노후.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직장은 언제든 흔들리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었고, 연금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본능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N잡,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이 단어들이 유행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문제는 돈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정이라는 기준이 무너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더 벌어도 아무리 아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날 것 같고 괜히 마음만 무거워지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과 생계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들만이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서는 왜 집이 있어도 불안한지, 왜 연금이 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왜 사람들은 부업을 시작하면서도 더 지치는지, 그 근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이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생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도 아니면 지금처럼 막연한 불안 속에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집과 연금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 방식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0년 뒤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다. 이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요? 부모 세대는 말했습니다. 월급 모아서 집 하나만 있으면 인생 반은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집은 곧 안정이고 집이 있으면 노후는 해결된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보다 더 초조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집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 집은 자산일까요? 아니면 부채일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산이죠.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공식은 너무 단순합니다. 집을 사는 순간 당신은 동시에 이런 것들을 떠안습니다. 수십 년짜리 대출,
고정된 지역, 유연성을 잃은 삶, 그리고 팔 수 없는 자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정말 위기 상황에서 집은 바로 돈이 될까요? 아닙니다. 집은 필요할 때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급할 때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값 떨어지면 어쩌지? 금리 또 오르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동네 10년 뒤에도 괜찮을까? 집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전세는 안전하다는 생각.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는 내 돈을 맡기고 사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안전한 선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뉴스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전세 사기. 이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무감각해질 정도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서류도 다 확인했어요. 주변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묶이고 생활은 멈춰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세의 구조 자체가 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안전한지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인생의 큰 돈을 맡겨두는 구조인 셈이죠. 이 불안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잠깐 멈춰서 이 질문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집에 매달리게 되었을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집 그 자체보다 집이 상징하는 안정된 미래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안정은 소유에서 나왔지만 지금의 안정은 흐름에서 나옵니다. 수입이 끊겼을 때도 버틸 수 있는가? 이동이 필요할 때 옮길 수 있는가? 환경이 바뀌어도 다시 설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집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은 집이 없으면 실패라는 프레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특히 중장년층일수록 이 압박은 더 큽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전세야? 아직 집도 없냐고 묻더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집을 가진 사람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 안정적입니다. 집은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에 쫓기는 사람이 있고 집은 없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유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지? 집도 불안, 전세도 불안이면 답이 없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으로 연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연금은 있잖아요. 이 한 문장은 불안을 잠시 눌러두는 말이자 더 깊은 질문을 미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노후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착각은 연금은 생활비를 책임져 준다. 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연금이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지. 하지만 연금의 본질은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생활비 일부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매달 고정 지출은 줄어들까요? 병원비, 약가, 보험료는 오히려 늘지 않을까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사라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노후에는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이 시작되는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걸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오래 살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연금은 안심이 아니라 계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연금은 확정된 돈이라는 믿음. 연금은 정해진 돈일까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정책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즉, 연금은 고정 수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엔 이 돈으로 충분했는데 이젠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 연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연금이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은퇴의 증표로 생각합니다. 연금 나오면 이제 쉬어도 되지. 일은 젊을 때 하는 거잖아.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계속 움직이느냐입니다. 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스스로 키울 수 없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만 있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아프면 줄일 수밖에 없음. 물가가 오르면 참아야 함. 가족일이 생기면 계획을 깨야 함. 이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연금은 기반이지 해결책은 아니구나. 지금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져봅니다. 연금이 없다면 불안하고 연금이 있어도 불안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더 많은 연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가? 조금 벌고 조금 쓸 수 있는가? 상황이 바뀌면 방향을 틀 수 있는가? 이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연금이 아니라 유연한 소득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럼 나도 부업을 해볼까? 엔잡이 답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시작했다가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질까요?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제는 엔잡이 기본이래. 부업 하나쯤은 다 하잖아.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급하게 부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배달, 온라인 판매, 콘텐츠, 투자, 자동화 수익. 종류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업을 시작했는데 돈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피로만 쌓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착각은 부업은 시간을 쓰면 돈이 된다. 대부분의 부업은
이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시간과 노력은 추가 수입. 문제는 이 공식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가능합니다. 퇴근 후 몇 시간, 주말 몇 시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지치고 본업에도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2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시간을 쪼개서 하는 부업은 결국 시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시작하고도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착각은 많이 하면 언젠가는 된다. 처음엔 다 힘들어.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 나.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업이 쌓이는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 0이 되는 일. 내가 멈추면 바로 멈추는 수익. 계속 손을 붙잡고 있어야 굴러가는 구조. 이런 부업은 본질적으로 또 하나의 직장입니다. 직장이 늘어나면 자유가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탈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업을 해야 하는 걸까? 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수익이 기억을 남기는가를 본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 일은 내가 쉬어도 남는 게 있을까? 콘텐츠는 쌓이는가? 고객은 다시 돌아오는가? 경험이 다음 수익으로 이어지는가? 오늘의 노동이 내일의 기반이 되는 구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제자리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돈보다 통제권을 먼저 확보한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익 규모를 묻습니다. 월 얼마 벌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얼마 남아요?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그만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나이 들어도 가능한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부업만 끝까지 갑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나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업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건 탈출구가 아닙니다. 체력이 무너지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무리 돈이 되어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합니다. 이건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인가? 지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집도 불안하고 연금도 완전한 답은 아니고 부업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집을 가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연금이 있어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 부업을 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니라 구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설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함께 왔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금만으로는 불안하고 부업도 아무렇게나 하면 오히려 지칩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의 크기보다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질문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집이 있는가? 연금이 충분한가?
월 수입이 얼마인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쪽입니다.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가? 상황이 바뀌면 방향을 틀 수 있는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 이상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구조. 지금부터 말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고정된 자산보다 움직이는 기반을 만든다. 이들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안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는가? 경험, 이야기, 기술, 관계, 신뢰, 이것들은 뺏기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은 묶이지만 이 기반은 따라옵니다. 둘째, 연금을 버팀목으로만 쓴다. 이 사람들은 연금을 기대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연금은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위에 아주 작은 움직임을 하나 더 얹습니다. 소소한 수익, 느린 일, 오래 가능한 활동,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심리적 불안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돈보다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든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래 해도 괜찮아. 지금은 작아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이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삶의 리듬 안에 들어온 일은 속도는 느려도 끝까지 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선택할 수 없을 때, 줄일 수 없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없을 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선택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늦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큰 돈도 큰 용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걸러내기 시작하면 선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어떤 불안을 안고 살고 싶으십니까? 돈은 있지만 선택이 없는 불안, 소유는 많지만 움직일 수 없는 불안, 아니면 많지는 않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이 10년 뒤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덜 흔들리는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든, 연금을 믿든, 부업을 하든 그 중심에 이 질문 하나만 남겨두세요. 이 선택은 내 삶의 통제권을 넓히는가? 아니면 더 묶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